오늘 나스닥이 뭐 한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디인포메이션 화면인데 나스닥이 회사잖아요. 나스닥이 컴퍼니 로딩 업온 크립토 비축 전략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 이 부양 정책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스트레티지라든지 샤프링크라든지 비트마인과 같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축해서 주가를 부양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게 옳은 것인지 여부를 조사한다. 라는 발표가 오늘 장중에 초반에 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런 전략을 펼치는 업체들 뭐 최근에 많았잖아요. 하다못해 이더질라 뭐 이런 것도 발생을 하고 모든 회사들이 우리 조금이라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비축할 거야. 많이 좀 사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당한 이 뭐랄까 재정 정책이냐 네.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지금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는 내일이 약간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날인데 조금 타이밍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2% 이상 오늘은 빠지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형주단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된 작은 종목들도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크립토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 얘기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나스닥의 상장 요건이 강화된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게 뉴스가 되게 살포시 지나가서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나스닥이 소규모 기업의 그러니까 작은 종목의 뉴욕 증시 상장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아직은 발효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나스닥이 이 증시를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SEC 증권거래위원회에 이런 거를 할 거야라고 일단 보고를 한 상황이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오케이를 하면 그때 이제 이런 강화 요건이 실제로 발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책 발표만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나온 이 뭐랄까 상장 요건 강화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이 좀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이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 이 임기 초기에 뭔 얘기를 했었냐면 미국 증시에서 불법적인 이 중국 기업들을 내쫓을 거다. 맞아요, 상장 맞아요. 폐지한다. 이런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상장 폐지를 할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장 요건을 강화하면 되죠. 아예 못 들어오게. 계속 상장 유지시킬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된 것 같고요. 결국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과 상장하는 요건을 강화시킵니다. 원래는 신규 상장 시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500만 달러만 충족을 해도 상장을 시킬 수 있었는데 그거를 1,500만 달러까지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5배? 그렇죠. 네. 3배를 올린 거고요. 그리고 네. 시가총액이 만약에 500만 달러를 유지를 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프로세스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내릴 수 있는 빠르게 상장을 폐지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특히 중국 기업을 타깃으로 했고요. 제가 보도자료를 봤는데 아이 차이나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 중국 기업이 상장할 경우에 시장에서의 공모 조달액이 최소 2,500만 달러를 충족해야만 상장을 오케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금액이 2,500만 달러를 충족 못하면 이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 소규모 상장 기업들이 워낙에 난립을 하다 보니까 펌프 앤 덤프 올렸다가 그냥 개미들 털기하고 네. 개미 털기하고 러그풀하고 뭐 이런 거를 좀 크립토에서 보던 것들이 나스닥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요. SEC가 결국엔 승인을 해야 이게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확실히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페니스닥이라고 하는 것들 요거에 대한 기준 자체가 굉장히 압박이 들어가는 거라서 네. 지금 오늘 금리 인하가 좀 가시화되는 그런 페드 워치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0.3에서 0.4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나스닥을 보시면은 상장 종목이 막 4,000개씩 넘어가는데 이게 다 페니스닥 아닙니까? 근데 상장 요건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루시드가 역주식 불안을 했죠. 네. 1대 10 이렇게 해서 이제 10배를 튕겨 올렸는데 그게 이제 이런 걸 맞추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가미할 수 있다는 점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은 왜 조이냐? 2024년 작년 기준으로 중국의 작은 회사들이 뉴욕에 상장한 이 기업체 수가 35개나 됐다라고 해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정작 미국에 있는 작은 업체들이 상장한 건 17개밖에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 증시인지 중국 증시인지 그러게요. 모를 정도로 미국 업체보다 이 중국 업체들이 뉴욕에 상장을 많이 했다라고 하고요. 특히 마이크로캡, 굉장히 작은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5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 사이에 있는 마이크로캡 종목들이 IPO를 할 때를 보면 결국에는 IPO 당시에 자금 모금액은 수백만 달러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정말 작은 종목인데 뉴욕 증시, 특히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걸 가지고 이걸 홍보해서 회사의 하입을 가져오는 네. 이게 뭔가 순서가 잘못된 이런 펌프 앤 덤프가 일어난다라고 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된 건데요. 이 FINRA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금융규제청에 있는데요. 해외 사업체의 IPO 당시에 이 당일이라든지 직후에 상당한 가격 상승이 현재 있다라면서 경고등을 켰습니다. 변동성 경고를 했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시장 가격 펌핑을 위해서 지금 조작적인 주문과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 이런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작년 말에서 올해 초 기억해 보시면 홍콩 출신의 제가 리젠셀 바이오라는 거를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한의학을 통해서 치매를 치료한다. 그 얘기 하셨어요. 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네. 곳인데 리젠셀 바이오 엄청난 하입을 가져왔었죠. 여기가 매출이 0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IPO를 해서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주가가 600배가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얼마나 됐냐 보시면은 엄청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물려 있다는 건데 그만큼 아무것도 없으면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다라는 거를 포장해서 마케팅을 하고 이걸로 하입을 상승을 받아서 이제 올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들은 팔고 개인들은 물려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이 이제 칼을 빼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러셀 2000이 이것 때문에 조금 눌려 있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궁금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잠시만요. 리젠셀 바이오 과연 얼마큼 급등했고 아니 물론 말은 되죠. 한의학으로 치매를 치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매출이 0원인 회사가 어머나.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한번 볼까요? 우와. 이거 완전 저거 이제 완전 알트코인이거든요. 민주군요. 알트코인. 예. 그러네요. 옛날에 지금 오늘도 NFT. 8% 하락하는데 너무 많이 하락하고 횡보한 지가 오래돼서 8% 하락하는데 차트상의 움직임이 거의 없어 보여요. 이런 종목들이 근데 은근 많습니다. 오늘도 빠집니다. 네, 오늘도 8% 빠지네요. 그러니까 저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얘기로는 저 리젠셀 바이오의 회장이 세계 부자 순위 50위 안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마치 그 알트코인 발행자처럼 네. 대부분의 발행 주식을 본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IPO를 한답시고 나스닥에 올렸는데 네. 매출은 없는 거죠. 매출이 0이야. 근데 재밌는 건 이 회사는 홍보 수단이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 그 이걸로 이름 계속 하나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비 기업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이런 상장 요건을 조금 더 키우겠다. 근데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미국 기업보다 한 2배 정도 중국 기업이 더 많이 나스닥에 상장됐다라는 게. 최근에 저희가 언급해드렸던 종목들, 견실한 종목도 상당히 많지만 그쵸. 중국계 기업이 많죠. 하다못해 이 태양광의 선런부터 시작을 해서 위라이드, 그다음에 뭐 허사이, 포니 AI 전부 이제 유망한 기업이지만 중국계가 많은 만큼 그만큼 우리가 걸러봐야 될 필터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밤의 미주라를 같이 보셔라. 라는 말씀으로 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